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2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은 1.2%, 다우는 0.38% 올랍니다. 3% 오릅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에 대한 낙관론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1차적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 새로운 관세 카드가 나올 거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죠. 근데 취임 즉시 새로운 관세 카드가 없어서 시장이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관세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의 강도나 그런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시장을 해석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어저께 5천억 달러 AI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그로 인해서 AI주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오픈 AI하고 그다음에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스타게이트라는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거기를 5천억 달러로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4% 올랐고 오라클이 6.7%가 올랐는데요. 그 중요한 것은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5천억 달러가 없는 거를 자기는 확인했다. 다만 소프트뱅크가 10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전세 돈 끌어오는 역할을 하겠죠. 그걸 아마 트럼프가 도와주면은 가능하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오픈 AI라든가 오라클은 돈은 없죠. 돈을 이제 그 쏟아부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 자본금을 형성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화두가 될 건데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지표 아시겠지만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가장 리스크가 컸던 대통령의 관세가 생각지 않게 온건한 관세. 그쵸? 지난 스콧 빈센트라는 재무장관이 약간 온건주의자일 거다. 뭐 이런 해석이 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친시장 정책이 다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냐 쪽으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나 불안감이 컸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시장 경제를 펼칠 거다라는 기대감은 올랐지만 그 결국 관세는 높아질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막상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관세는 생각지 않게 높지 않은 현재의 모습. 물론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일부의 모습이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국제유가는 또 하락을 합니다. 이유는 트럼프가 석유 시추를 확대하겠다. 뭐 그랬죠. 네, 그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나스닥과 다우가 일단 올라온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다우는 이제 박스권으로 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무조건 올라올 거고 이게 틀렸다 그러면 5만 1000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 일단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행스팬이 캔들을 뚫고 있죠. 아주 쉽게 뚫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에 못 뚫고 눌렸다가 가는 법인데 거의 다 뚫어버렸습니다. 거의 다 뚫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저는 그렇지만 나스닥이나 다우는 분산의 위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 좀 올라왔는데요. 거의 뭐 전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고점. 그렇죠? 전고점까지 올랐어요. 전고점이 2204였는데요. 오늘 2068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살짝 생겼었는데 장중한 때 1.58% 갔다가 밀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윗꼬리 만기가 껴 있어요. 이 부분을 얼마나 받아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외 지수를 좀 볼 필요성이 있죠. 해외 종목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엔비디아 4.4%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후행스팬 이렇게 가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왜냐면 1, 2, 3가 안 나왔어요. 1, 2, 3가 안 나고 1, 2에서 끝났기 때문에 3가 나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5만 1000까지 미국 장도 예상을 한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1, 2, 3가 나왔거든요. 근데 주봉상으로는 아직 3가 안 됐어요. 그렇죠? 1, 2밖에 안 나왔어요. 한 번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오라클을 보시면은 오라클 오늘 확 뛰었죠. 오늘 장영화 때 몇 프로 올렸었냐면요. 11% 왔어요. 11%. 그리고 여기서 1, 2, 3 찍고 옆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오라클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트가. 어쨌든 올라왔다. 뭐 이런 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또 떨어집니다. 유가가. 국제 유가가 서부텍사스 준유가 또 미끄러집니다. 그렇죠? 오늘도 0.5% 내려왔습니다. 물론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는 가격대를 일단 넘어섰다가 내려왔다는 거, 더는 못 가고 밀렸다는 거. 근데 예전에도 미국에서 원유 생산을 확대하면서 그렇죠? 문제가 좀 됐었고 가격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더 금리 인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미국은 폭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요게 가짜면 21선에서 반등을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21선인 73불대가 깨지는지가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뭐 흐름을 좀 보셔야 되죠. 그렇죠? 원달러가 어저께 1437원, 장기가 1430원까지 썼는데 이걸 일단 찍고 올라왔습니다. 61선까지인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하락이 좁아들었습니다. 하락이 좁아들었고 이렇게 되면 보통 경우는 횡보를 하다가 이격을 벌리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일정 부분 반등을 주고 무너지든가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원달러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일본 BOJ가 있습니다. BOJ가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25% 인상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한번 폭락한 적, 블랙먼데이에 온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BOJ가 금리 인상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내려오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NK 트레이드가 청산이 좀 됐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번 훅 밀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NK 트레이드 청산으로 시장이 힘들게 건가? 라는 어떤 불안감 조성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때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몰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설마 했는데 금리 인상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금리 인상 기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준비가 돼 있어요. 자동차 탈 때도 마찬가지죠. 모르고 사고 다치면 이렇게 부딪히면 몸에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스턴트맨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예측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몸이 이런 데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준비된 상태에서는 충격이 완화될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뭐 적절한 예시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마음가짐은 그때 이후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에 영향 없을 거다. 특히 불확실성이 거쳤잖아요.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거의 시기적인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충격은 매우 제한될 거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코스피가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윗끌림 만기입니다. 윗끌림 만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윗끌림 만기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횟수를 줄이든지 없애든지. 그래야 정말 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저께 우리나라 이제 오르면서 여기 지금 요 자리 제가 아침 시황에서도 말했고 공개방에서도 말씀드렸죠. 요 자리 돌파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돌파가 되면 되는데 3일 동안 돌파 시도를 하다가 못했어요. 근데 어저께 3일째 된 거예요. 그럼 오늘 200일선이기 때문에 200에서 저항을 받을 거냐 뚫을 거냐의 싸움이겠죠. 저는 여기서 저항을 받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정 부분 눌릴 수는 있겠지만 그냥 뚫어버려서 200일선까지 가는 게 정답일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구정이 껴 있어서 이제 오늘 내일 그다음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우리나라 개장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승부가 나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윗끌림 만기도 위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2600 이걸 넘어설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실제로 지수로는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 정도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